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대성창투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성창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캐피탈이죠.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대성창투가 투자했었던 시프트업 관련이에요. 이 스텔라 블레이드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프트업이 상장 준비 중에 있죠. 그런데 시프트업이 상장 꼼수를 부렸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성창투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성창투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처음 투자를 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은 높지만 자본과 경영력은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 펀드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모든 자금들을 모아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대성창투가 벤처기업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벤처기업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이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이 되고 있죠.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이고,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B 같은 경우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음을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대성창투가 2018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 걸쳐서 시프트업이라는 회사의 시리즈 B 그리고 시리즈 C라는 투자를 진행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일단 걱정하실 분들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대성창투가 작년 10월 말에 시프트업을 지분을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에, 시프트업 지분을 전부 매각을 했느냐 라는 생각을 좀 드실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지금 네이버 종목 토론만 보셔도 지금 대부분 뭐 지분 매각으로 인한 관련주 끝, 지분 다 팔아먹은 것 찌라시 뉴스 띄워서 지분 팔아먹고 얼마 없단다. 지금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직접 주담분하고 통화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시프트업의 경우에는 투자 조합의 형태로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원금 회수는 한 상태이다. 투자 조합의 형태라서 저 남아있는 지분을 정확하게는 알려줄 수 없다. 남아있는 지분 같은 경우 시프트업 IPO 진행 시에 엑시트 할 거다 라고 답변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시프트업 지분 남아있다는 사실 알아두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시프트업이 어떤 회사인지도 좀 살펴봐야겠죠. 지금 현재 시프트업 같은 경우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이고, 지금 현재 한국은 물론 동남아 그리고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예요. 출시 이후에 상당한 매출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니케에 힘입어서 시프트업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한 증가율을 보여준 바가 있었죠. 실제로 매출 같은 경우 155%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508%, 순이익은 무려 1400%나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임을 만들어낸 시프트업이 4월 26일에 스텔라 블레이드가 출시가 되었었죠. 이 스텔라 블레이드 관련해서 기사를 제가 찾아왔는데 함께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본에서 인기가 있다. 스텔라 블레이드 직접 확인해 보니 매진되어서 이 스텔라 블레이드 CD를 구할 수가 없다, 이 정도까지 인기가 상당하다라고 한답니다. 지금 시프트업이 개발한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 타이틀로 발매된 국내 게임 최초 SIE 세컨드 파티 게임으로 나온 스텔라 블레이드가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북미,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 그리고 유럽, 영국, 프랑스, 뭐 독일, 그 나라에서도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한답니다. 일단 출시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판매량 등 뭐 반응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시프트업이 올해 3월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을 했었어요. 보통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IPO까지 3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한 6월에서 7월쯤에 IPO가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2023년에는 기업 가치가 한 2조 원 정도였었지만 스텔라 블레이드가 흥행을 하면서 매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기업 가치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죠. 그런데 이 시프트업이 신작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꼼수를 썼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시프트업은 예비심사 청구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며 신작 효과를 극대화하는 꼼수를 썼다. 이 니케에서만 매출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스텔라 블레이드 출시까지 상장을 늦추면서 이 원게임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신규 출시 게임에 따른 모멘텀을 활용하는 것은 이 대다수 회사가 유사하다라고 하는데요. 넷마블을 예를 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상 이 넷마블 같은 경우 IPO 직전에 출시된 이 리니지2의 성장세가 공모 흥행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도박 게임이나 만드는 사멘, 그러니까 넥슨, 넷마블, NC소프트에 비해서 해외 시장을 노리면서 제대로 된 스토리를 만드는 이 시프트업이 더욱더 큰 흥행을 불러일으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공모 시가총액은 최대 3조 5천억이라고 한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가 만약에 더욱 흥행을 한다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대성창투가 시프트업을 엑스트할 시 상당한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최근 급등한 사례가 있었었죠. 최근 급등한 사례는 바로 이 시프트업이 IPO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대성창투가 투자했었던 투자사의 이슈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오늘 지금 보합권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왜 이 부분이라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과거에 이 부분 때 지금 저항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것보다 주가가 더 상승해 있으니까 이제는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다시금 이 부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프트업 상장 이슈로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매물대 저항이 여기에 막힐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12월만 보아도 이 부분을 결국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확실하게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가 나오는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잠깐 살펴보자면 지금 대성창투의 경우 개인이 5만 5천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3만 9천 주 매도 중에 있죠. 기관의 경우 55만 주 매도 중에 있는데 이 기관의 매도 물량을 기타 법인에서 전부 받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타 법인의 매수 물량이 매도세로 전환이 되는지 그 부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지금 또 매수 물량으로 좀 전환이 되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대성창투는 결국엔 이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성창투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어디를 엑스트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